안녕하세요. 로맨즈 남성인 변호사 신학범 변호사입니다. 국민사행 투표가 저희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저번에 지무빈님의 리뷰를 보고 다음화도 또 챙겨봤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신 변호사님은 여전히 못 봤다고 합니다. 오늘도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같이 보고 실제 현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국민 사형투표의 3에서 4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내 노트북. 좀비 PC 된 적 있댔잖아. 그때 울 언니가 악성 코드? 거기서 숨어있던 걸 찾아냈대. 이 영상 출처하면 개탈 잡을 수 있다고. 이런 중요한 수사 자료를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데? 기자 본능? 그러다 덤탱이 크게 쓰신다. 아, 너 설마 쫄? 쫄? 쫄았냐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쫄았으면 지금이라도 빠지시던가. 그 동생이 언니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수사 기록을 누설하고 이런 거는 처벌 받을까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그 아까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경찰청 안에서 징계를 받을 겁니다. 수사 기록을 관리를 잘 못하고 이런 것이 대중에게 나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당할 겁니다. 성추행 전적만 5번, 무단 침입, 성폭행 2번 있었고 전부 미성년일 때 한 짓인데다가 정신지체를 이유로 감형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금만도 수억 썼겠어.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새끼한테 합의금까지 대준 부모가 궁금하네요. 근데 걔 좀 주소지가 삼도제강 회장집이란 말이야. 알지? 그 재혼한 부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 정치는요. 저 아버지가 회장 운전기사고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데 변호사의 합의금도 회장 쪽에서 나왔나 봐.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네. 아무리 돈이 썩어나가는 집도 고용인 아들 합의금까지 물어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일까요? 범인이 아니겠죠. 법을 아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대체로 훈방 처리된다는 걸 알고 정신지체는 감형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 아들 대신 네가 처벌받고 나오면 얼마 주겠다. 대생에 나오게 변호사 고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신하는 거죠. 일단 이 친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제 정신지체자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작을 했겠죠. 정신이 멀쩡한 분이라면 범인도피지에 최소한 공동정범이 될 텐데 정신지체까지 있고 잘 모르니까 안 받긴 어렵겠지만 덜 받을 수도 있겠네요. 회장 쪽에서는 최고로 법이 선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죠. 미성년자, 정신지체 이 2가지를 보고 떠넘겨 버린 거죠. 자기 아들에 대한 죄를. 남 변호사님하고 저랑 같이 여러 사건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맞아요. 드네요. 판사님, 뒤늦게 발견된 피해 아동의 물품이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추가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특이한 건 경찰 측이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한 저 인형과 상당히 흡사한, 아니 완전히 똑같이 생긴 인형이란 겁니다. 피해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인형입니다. 평소 피해 아동을 자주 마주쳤던 택배기사가 집 앞 하수구에서 우연히 발견해 신고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에선 검사 측이 제출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지문, 유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아동, 그 아동의 가족과 친구들의 지문만이 상당 기간 걸쳐서 쌓였다는 결과네요. 검사, 사진 속 저 인형 정말 피해자 컷이 확실합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갑자기 증거를 들이밀면서 검찰 측 증거가 잘못됐다, 조작되었다라고 제시하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왜냐면 공판에서 변호사가 검찰 쪽 증거를 탄핵할 수는 있지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증거 하나로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많은 증거가 있는 거라서 핵심 증거 하나 날라갔다고 해서 나머지 증거로 무죄 나오기 솔직히 어렵죠. 게다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는 바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요. 판사님이 증거 채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DNA 감정이라든지 이런 검증 절차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지 사적으로 했던 것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는 좀 어렵죠. 확실히 권석주가 불러온 거야? 예. 여기요. 교도소명, 수감자명, 수감번호 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돌겠네. 어떻게 된 겁니까? 0512번. 이감돼서 올 때부터 편지가 한 트럭이 왔었거든요. 0512가 저지른 짓은 살인이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정당방위다. 뭐 그런 개소리들. 워낙에 배경이 시끄러운 데다가 관심까지 쏠리니까 소장님이 안 하던 편지 검열을 시키더라고요. 뭐 핵양가라도 섞여 들어왔다가 괜히 책임 충당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네요. 그분의 1호 펜을 한 달에 딱 한 통. 한 번을 빼놓지 않고 몇 년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미친 새끼들인갑다 했는데 아니 하도 편지질을 해대니까 나도 1호 펜한테 온 건 더 유심히 읽어보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깔끔하게 큰 거 한 장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자고요? 공무원 대 공무원이요? 네. 아니, 내가 그런 걸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아실 텐데. 박재훈 씨, 형법 316조 1항, 우편법 48조 1항에 근거해서 긴급 체포합니다. 둘 다 타인의 우편물을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법이고 거기에 절도죄 추가. 편지는 증거물 압수하면 그만이고. 저 그냥 드리려 그랬어요 원래. 죄송합니다 형님. 아무리 그분이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체포하는 게 가능한가요? 현행범 체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경찰이 당연히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할 경우 또 영장 없이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절도죄도 얘기하는데 뭐 편지가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절도죄로 봅니다. 판례는. 우편함에 있다고 막 데려오시면 안 돼요. 316조, 우편법 48조 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럽니다. 남의 우편물은 보시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마세요. 권석주 씨 편지가 맞다고 방금 인정하신 거고요.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형투표의 대상이 누군지 쓰여 있었을 것 같은데 저번엔 모른 척 하셨던 거고 실은 개탈이 다음 타깃이 누군지 알죠? 그래요. 투표 대상자에 관한 정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어딨죠? 편지에서 빠진 부분? 다시 찾기는 힘들 겁니다. 아, 굳이 왜... 그래야 내 필요를 깨달은 경찰이 나와 협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무찬 형사님, 정보만 빼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날 데리고 나가야 정식으로 제안하죠. 특별 사면은 조건으로 국민 사형 투표의 범인을 잡는데 협조하겠습니다. 특별 사면을 거래를 할 권한이 경찰청에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이죠.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경찰청장이 받아서 온다면 할 수가 있는데 특별 사면은 참고로 모든 언론 단체 그리고 신문사한테 공개가 돼요. 왜 특별 사면 대상인지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진 않죠? 전직 대통령님들 다 이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특별 사면된 경우가 있으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행유예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형은 이미 다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특별 사면밖에 없죠. 가능은 하나 일개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분들이 다들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 실제 법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 분들은
많은 댓글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참 재밌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영권 변호사 남성님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